자, 이제 고래로부터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시작하면 뭔가 우리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질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이제 뭐 그리스 말인가요? 로고스. 이제 우리가 번역을 보통 이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고스가 있어서 말하자면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로고스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나 어디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말하자면 자연법 사상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사회의 규범으로 나타난 것을 자연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 자연법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우주법,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규율하는 어떤 질서, 혹은 신법, 신이 인간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 그런 것이 만민법 혹은 인법, 기본적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뭔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질서, 규범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는 신이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 신법이 더 우세하게 되었고요. 다시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시대, 근대 오면서 신을 이제 제치고 인간이 우선적인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법이 자연법이다라고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인 자연권에 대한 사상은 그렇고요. 이것이 근대 계몽주의 사상과 결합돼서 결국은 각 국가별로 개인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상이 발전하는데, 우리 보통 교과서들에서는 기본권 사상의 처음 출발은 영국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왕이 이제 귀족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그다음에 귀족들을 돈 안 내면 함부로 잡아다가 규문하고 그래서 돈 내도록 만들고 그걸로 전쟁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왕의 전횡을 귀족들이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항거합니다. 그래서 맺은 게 대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영국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전횡에 대해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절대적인 왕에 대항해서 귀족 계급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본권에 맹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출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란, 자, 사법시험 봐도 몰라요. 기본권. 그러니까 저기 비법학사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기본권이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수많은 게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 한 20% 정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근데 지금 말한 개인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개인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권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나 카르타는
절대 권력으로부터 귀족이긴 하지만 신분은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재산, 신체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맹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점점점 발전하게 된 영국의 이 대원장 이후에 청교도 혁명, 인신보호령, 명예혁명 등을 거치면서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귀족들이 계속 반항하고 결국은 청교도인들이 계속 반항하고 그래서 귀족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개인, 유산자 계급에게까지도 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기본권이 자연권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발전해요? 계약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국에는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본권만은 계약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 프랑스는 미국부터 해야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주 헌법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독립 선언서, 그 다음에 미국 헌법의 뒷부분에 기본권이 생겨나길 시작합니다. 미국 헌법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국 헌법이 원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를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너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권을 다루는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기본권은 결국은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연구자들은 그 당시 사실 미국 헌법에서 그 기본권을 만든 거는 미국이 생각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정부나 왕이 있었던 사회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건너갔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이 나라를 만든 국가입니다. 영국이 물론 식민 지배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상이 되게 강력해서 미국 초기의 각 주들은 민주주의 정부가 형성됐었어요. 영국의 식민지를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러분 한 사회에서는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김관식, 한 사회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국민 대표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들이 주의 의회로 가서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 만들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대표들? 더 나눠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빚진 거 전부 다 무효. 안 갚아도 돼. 채무탕감법. 너 부자들 채권 있지? 빚 받을 거 있지? 없애.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건 박탈법.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들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도와줄 정부가 없어.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과 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각 주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사실 이때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예 소유자들이었어요. 지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 가시면 컨스티튜션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헌법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독립선언서 만든 사람들, 헌법 초안자들이 있어요. 보면요. 전부 대지주들이에요. 그들이 만들 때 과연 종교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겼을까요? 자신의 재산권 보장을 더 중요시 여겼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헌법은 사실은 미국 사회의 경제 문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기본권을 포함한 거예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그러니까 대혁명 이후에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자유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다라고 해서 인권선언을 했습니다. 네, 1789년 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했죠. 그 당시 말하자면 왕 루이 14세, 그 뒤에 루이 16세 이런 이제 왕들의 폭정과 전횡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부를 정복하고 왕권을 정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평등과 자유, 그다음에 박애 뭐 이런 것들이 개인의 본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 보면 우리가 자유를 갖게 된 어떤 시기는 과거부터가 아니라 근대 이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진짜 자유는 자연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와 역사의 변화에 따라 사실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러한 자유는 이제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하나의 가치로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은 이런 시민운동, 시민혁명에 실패했어요. 근대화, 소위 말하면 현대화도 근대화에서도 조금 후발 주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는 이런 기본권 사상이 되게 발전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조그만 교회는 아니죠. 파우스키르시아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시민 혁명을 주도했던 대표자들,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혹시 가끔 보게 될 프랑크푸르트 헌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다른 말로 파울시키르시아 헌법이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바울의 교회예요. 바울 교회예요. 독일어로 파울시키르시아 페파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현되지 못했어요. 왜요? 이제 이 시민혁명가들이 헌법 만들어서 왕한테 갖다 줬어요. 당신 이제는 이 헌법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웃기지 마. 니네가 무슨 내가 왕인데 감히 왕한테 무슨 권리를 내세워. 그래서 무시하는 바람에 없어지고 소위 말하면 흠정헌법. 왕이 자신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바이마르 시대에 와서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 데서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정리가 되고 우리 헌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배경되는 사상들의 어떤 영역을 역사적으로 볼 때 아쉽지만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본권의 역사가 아닌 외국 헌법의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헌법의 내용들을 근거 지우게 되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기본권은 다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냐? 우리가 지금 왕권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시대, 자유로운 시대, 모두가 부자가 되는 시대. 그죠? 전혀 국가의 간섭이 없는 시대. 진짜요? 일부 간섭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간섭이 있어요? 어디에서 간섭이 있어요? 세금?
돈 번 것도 겨우 푼돈 벌었는데 다 뺏어가. 자, 실제 그러면 기본권은 전혀 오늘날은 문제 없냐?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통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요? 공항. 네. 눈도 전부 다 하고요. 지문도 다 하고요. 제가 학생 때 지문 찍는 거는 엄청난 기본권 침해였어요. 일본이 제일교포들 지문 찍는 거 가지고 한국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기본권 보장이 점점 더 강해집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지문 찍고 동공만 찍나요? 또 뭘 또 찍어요? 내 몸매도 찍어요. 전신 스캐너 찍습니다. 내 몸이 그냥 전부 다 등록이 돼요. 기본권 침해가 과연 없나요? 국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분이라면 못 느끼겠지만 재산이 없는 분이라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지금 정부가 맨날 그러잖아요. 가난한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누가 돈 줘요? 정부가 돈 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근데 누가 도와줘? 국가가 도와줘요. 어떤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권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여러 가지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헌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대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권 사상과 오늘날 기본권의 현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처음에 잠깐 우리 친구에게 질문했던 기본권이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기본권 얘기를 할 텐데 그 기본권이 뭔지 확정 짓지 않으면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권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기본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책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기본권이란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과서들에서 기본권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 개념 해놓고선 전제를 뭐로 달아놨어요? 예,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저 말을 달아놨냐면 기본권을 개념을 딱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어떤 기본권이 안 맞아요?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권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 맞는다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기본권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이 기본권이 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확립된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또다시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로는 국가 내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국가 내에서인가요? 국가 외에서는 안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기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섬에서. 없음. 왜요?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뿐만 아니라 자, 국가가 없으면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우리나라 뉴스만 보십니까? 저는 요즘에 독일 뉴스를 자주 보는데 독일 뉴스 볼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럽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난민 문제가 있어요. 전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왜 가요? 살기 위해서. 섬에서 못 살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생명, 생활, 주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떠납니까? 왜 특정 국가로 합니까? 그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제가 국가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것은 국가 내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자연권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문제는 다음 개념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에 보장된 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려면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신청해요? 사업허가, 사업자 등록.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혹시 검은 사업? 자, 기본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행정청에다 등록을 하거나 신청을 해야 돼요. 기본권? 네.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기본권이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때 헌법상 보장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나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준 것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헌법상 보장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우리 비법학사들, 법학과 아닌 분들은 하나 주의하겠습니다. 법학 수업에는 가장 첫째가 교수가 아닙니다. 가장 첫째가 교과서가 아닙니다. 가장 첫째가 큰 소리로 법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업 시간에 보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용하는 거 반대하시는 교수님들 많죠? 저는 이용하시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카톡 때문이 아니라 법전을 찾기 위해서. 요즘에는 수많은 앱에서 법률을 인정하잖아요. 법률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정보센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시면 법전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전을 지금 찾아보시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4조 큰 소리로 읽으면 잘 들으세요. 지방자치법 제1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주민투표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자, 주민투표권 기본권? 왜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헌법에서 올 수도 있고 법률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법률에서 온 것은 법률상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온 것은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상 기본권 어떤 게 있죠? 주민투표권 말고 국민투표권이 있어요. 몇 조에? 헌법. 아하. 자, 법전이 중요해 보세요. 사법시험까지 봐도 법전 안 보면 모릅니다. 헌법전 72조에 있어요. 큰 소리로 읽어보면 대통령은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자, 한자 잘 읽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인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주민투표, 국민투표. 분명히 국가의 중요한 사항,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하나는 법률상 권리입니다. 기본권과 법률상 권리의 실질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에 가볼 수 있어요. 법률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권과 기본권이 아닌 것의 차이는 소송법상 절차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가 내에서 헌법상 실정화된이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실정화되는 건 헌법 조문 자체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가 판례에 의해서 유권적으로 인정한 권리도 역시 실정화되었다고. 물론 제 이 표현은 자연법적인 내용의 권리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날 헌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역사를 지나서 보면 과거에는 이게 자연권이냐 실정권이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웬만한 자연권은 다 실정화되어 있어요. 다 법률에 있습니다. 다 헌법에 있어요. 모두는 아니고 거의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권이냐 실정권이냐 따질 이유가 별로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연권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존 락크는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그 정부가 개인들이 준 자유에 대한 제한의 신탁 범위를 넘어서서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압제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항권이 진짜 자연권일까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저항권이 자연권인지는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대로 사회와 국가와 시대와 장소마다 다르다면 당연히 자연권은 아니죠. 같다면 자연권이고요. 그러면 저항권은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권이 아닌가요? 아니면 유럽에서도 자연권이 아닌가요? 자연권의 개념과 관련된 권리의 인정 범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항권은 아직은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연권들은 대부분 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용하고 있다. 꼭 법률의 규정이 헌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라는 점에서 오늘날 그러한 그 논란의 어떤 실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권은
실정화된 누구를 규율하느냐? 국가를 직접 규율합니다. 그 말은 자,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차 있으시죠? 도로교통법 누가 준수해야 될 거예요? 도로교통법 누가 준수해요? 누가 지켜요? 국민이. 경찰법은 누가 지키나요? 경찰? 검찰법은요? 검찰 공무원이. 법원조직법은요? 법원 공무원이. 하지만 웬만한 법률은 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국민이 지켜요. 헌법은요? 헌법은 누가 지킬 것 같아요? 모두 다? 진짜? 한번 볼까요? 헌법 아무 조문이나 찍어보세요. 먼저 좋아하는 숫자 불러보세요. 1조.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 조문이나 찍어보세요. 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한다. 국민이 지키는 건가요?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건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국가. 또 읽어보세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자, 정당 조직을 가져야 된다예요.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민이 할 일이에요? 네. 그 다음.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네. 정당을 보호하고 정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야 된대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네. 누가 할 일이에요? 정당에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국민이 하는 일이에요? 또 아무 숫자 불러보세요. 자, 헌법은 누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헌법에 규율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국가를 직접 구속하는 거예요. 다른 법률들은 국민이 구속을 받아요. 국민을 규율해요. 하지만 헌법은 국가를 규율합니다. 국가가 헌법의 수범자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권도 역시 국가가 수범자입니다. 보장해야 될.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근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근본적이냐? 이게 모든 법규범은요. 만약에 가치체계로 보면 여러분 이쪽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치체계로 보시면 헌법에서 출발해서 법률이 그 위에서 만들어지고 그 위에 행정입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또 집안자치법들 혹은 개별적인 규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법률의 구조적 단계일 수 있고요. 그런데 효력은 뭐가 제일 셉니까? 효력. 헌법이 제일 세요. 그래서 효력으로 치면
제일 높은 데 있는 건 헌법입니다. 자, 조심해서 볼 것. 이거는 규범이 어떻게 발생해서 형성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지만 어떤 규범이 제일 세냐? 그러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명령 등이 있고 규칙 등이 있습니다. 효력으로 보면 그러면 효력으로는 헌법이 최고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규범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발생 기원에서 보면 헌법이 제일 근저에 있고 그 헌법의 기초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의 기초에서 명령 규칙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울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헌법은 근본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범 근거상 근본적이지만 효력상으로는 가장 최고의 효력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헌법은 당연히 헌법이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리,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상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규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법은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몇 조? 21조. 뭐라고 돼 있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꽤 집회 신고하고 집회했어요. 근데 경찰이 갑자기 집회 해산시켜. 위헌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더 이상 해산 못 시킵니다. 아, 위헌 잘못해서 안 돼. 그만해. 끝. 다른 조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헌법 규범 자체로도 충분히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런데 두 가지 기본권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본권이냐면 하나는 절차적 기본권이고 하나는 사회권입니다. 예컨대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모든 국민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어요. 어떤 기본권? 몇 조? 27조. 큰 소리를 읽어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재판 받고 싶어. 나 재판 받아야 돼. 자, 재판을 받으려고 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재판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 돼. 근데 법원이 없어. 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인터넷 나왔을 때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거래가 과연 기존의 거래 계약인지, 인터넷 통해 사기. 근데 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죠?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이 없으면요. 자, 헌법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법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이 없으면 실제로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만들어줘야 돼? 법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권은 국가가 개입했다가 야 이거 위헌이야 그러면 얼른 빼면 돼요. 끝입니다. 그런데 절차적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들은 뭐가 필요해요? 특정 절차,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도 그 자체로 권리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역시 사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1조 큰 소리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아. 받아야 해. 죄송합니다.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이를 셋, 넷, 다섯을 낳아요. 내 월급은 한정돼 있어. 근데 봤더니 34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어떻게 해준다? 노력할 의무. 뭘 위해서 노력해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위해 증진할 의무,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해. 국가가 뭘 해야 돼요? 그냥 돈을 막 줘요? 그러지 않고 법을 만들고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의 경우에도 일정하게 특정 국가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가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절차적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기본권 개념할 때 전제가 뭐라고요? 뭘 중심으로 한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기본권이란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국가에 대한 권리, 즉 주관적 공권입니다. 주관적 공권이란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주관적이란 말은 내가 이런 말입니다. 나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내 것을 어떤 상대방이 있어요. 내가 아닌 게 되면 객관적입니다. 철학에서 주관과 객관 있죠? 네. 어떻게 구분해요? 주관은 이제 어떤 개인이 보는 다 주관이 될 수 있고 객관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주관이고 개인이 아닌 내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객관입니다. 그런데 기본권은 뭐예요? 내게 침해당했을 때 내가 그게 주관적입니다. 공권이란 말은 대칭되는 개념? 사건. 그러면 공권과 사건의 구별? 상대방이 국가는 개인이 자, 대표적인 사건? 채권.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돈 빌렸어요? 돈 꽂았어요? 그러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개인한테. 그건 사건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관계는 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사건이라고 말하고 공권이란 국가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관계를 공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본권은 아까 국가가 지켜야 된다고 했죠?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공권입니다. 공법적 권리. 그래서 기본권은 다시 총론적으로 정리하면 한 국가 내에서 헌법상 실정화된 국가를 직접 구속하는 규범으로서 그다음에 규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주관적 공권이 기본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기본권일까 아닐까 의심이 되면 이런 기준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이것은 아하 기본권이겠구나, 아하 기본권이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 기본권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중에는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연권이라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죠. 또 시민권이라는 말도 합니다. 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돼 쓰는 자연적인 권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보통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연권 말씀드렸고요. 인권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정하게 되면 보통은 다 헌법상 기본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어 개념으로는 기본권이란 말이 fundamental right 혹은 constitutional right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인정된 fundamental right 혹은 constitutional right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독일 헌법에 있었던 개념을 가져오면서 강학상, 강의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정확히 말하면 기본권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기본권 대신 무슨 말이 있어요? 기본권 대신 제2장 보면 제2장 제목이 뭐예요? 10조 위에 큰 소리로 국민의 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37조 인간으로서 아까 권리라고 그랬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말 자체는 헌법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10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말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정확히는 기본권이라는 말 자체는 헌법조문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말인가요? 그런데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본권이라는 표현? 헌법재판소법 68조를 보시면 1항 잘 들으세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서 이 소송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 보장을 할 때 그 개념을 기본권으로 집어넣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권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헌법 보실 수 있으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2장 몇 조부터 몇 조? 제10조부터 몇 조? 39조까지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38, 39조는 정확히 말하면 기본권은 아닙니다. 자, 여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헌법 제2장 10조부터 37조까지 그 다음에 제가 38, 39조도 역시 제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문은 기본권은 아니고요.
국민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기본권은 그 외에는 없나요? 아까 8조잖아요. 8조. 정당의 설립. 정당 설립의 자유. 기본권이 아니에요? 기본권입니다. 8조도요. 근데 8조는 어디 있어요? 1장에 있어요. 공무원, 공무담임권, 신분보장 7조 1장에 있는데도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몇 조에 있어요? 선거권 114조 있죠? 또 하나 41조 몇 장이에요? 41조는? 제 3장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국회. 읽어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합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권은 몇 조에 있어요? 41조에 있어요.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권 조항입니까? 네. 어디 있는데? 2장이 아닌 4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1조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09조인가요? 큰 소리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 다만 심리의 극과 정보 접근 아닙니다.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몇 장이에요? 5장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권은 원래는 2장에 있는데 주로 그러나 다른 장에도 기본권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 조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문을 보면 반드시 2장에만 기본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기본권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으로서 아까 넘어갈 수 있나 다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헌법 체계도는 확립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헌법을 이해할 때 우리 헌법의 체계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130개 조항을 제 나름대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입니다. 우리 헌법의 모든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구성되는 목적도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행복 추구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해서 국가가 작동을 하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1항과 헌법 제37조 2항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37조 1항과 37조 2항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영토를 바탕으로 해서 효력 범위가 정해지고요. 여러 가지 기본 원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가 원리,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 여러 원리, 규범이 아니에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안 돼요. 원리예요. 아까 제가
헌법에 있지만 규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에 근거해서 또 여러 가지 기본 제도에 근거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공무원 제도가 있고요. 정당 제도가 있고요. 선거 제도가 있고요. 지방자치가 있고 경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 1, 2와 관련된 전체 헌법의 체계이고 이 중에 왼쪽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보게 될 기본권 내용입니다.